안녕하세요. 자극 없는 고품격 힐링 리뷰 채널, 농담을 하기 위해 굳이 리뷰를 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새해입니다. 올해도 제 채널이 무사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노키아에서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처럼 미스터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원래 기즈모 채널 구독자분들이 좀 쿨하고 이렇게 좀 바빠서 게을러서 댓글을 좀 안 다는데 좀 지난번은 이례적이었어요. 어쨌든 답변 댓글을 제가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달지 마시고요. 디에디트나 이섭, 주연, 이런 좀 화기애애한 채널에 많이 다세요, 댓글은. 제 채널에 댓글 쓰려면 좀 억지로 짜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저한테 댓글을 받아도 기쁘겠습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댓글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피커 리뷰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인 만큼 좀 기념이 될 만한 제품을 선택해 봤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스피커 브랜드죠. 탄노이 스피커인데요. 원래는 해외에서는 타노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제 파고다 어학원 출신이라서 그냥 탄노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작년에 탄노이 특별전이 한국에서 열렸는데 제가 가서 여러 탄노이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좀 리뷰하기 만만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들여놓기에 좀 만만한 제품을 제가 대여해 봤어요. 다른 거는 좀 커서 대여하기도 힘들어요. 좀 앙증맞죠, 이 제품은. 미니어처 같아요, 마치. 자,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탄노이 프레스티지 GR 오토그래프 미니 OW예요. 정말 길죠? 줄여서 오토그래프 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기는 앙증맞지만 가격은 앙증맞지가 않아요. 320만 원대입니다. 자, 비싸죠?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징적인 스피커 회사로 JBL이 있다면 영국에는 탄노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JBL이나 탄노이가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 회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징성이나 역사를 볼 때는 대표성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예를 들어 기즈모가 최고의 유튜버는 결코 아니지만 아재 테크 유튜버 중에서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죠. 오래됐다는 얘기죠. 저는 연식만 좀 오래됐지만 다행히 탄노이는 그동안 헤리티지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적 혁신도 있었고요. 많은 제품을 내놨고 현재도 많은 라인업이 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라인업도 있고요. 일반 드라이버를 사용한 현대적 스피커 설계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프레스티지 골드 레퍼런스 라인업이라고 해요. 자, 탄노이의 핵심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인클로저는 이 스피커 통이라고 하죠. 예술품처럼 아주 공들여 가공한 라인업입니다. 좀 가구 느낌도 나고요. 자, 이 라인업에는 스털링, 턴베리, 켄싱턴, 캔터베리 같은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작은 제품은 헤리티지 라인업 중에 가장 막내 모델인데 사실 막내는 아니에요, 이게. 이 탄노이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게 1954년 출시한 오토그라프인데요. 이 제품은 이 오토그라프의 복원판으로 크기를 확 줄여서 지금 보는 오토그라프 미니로 재설계해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탄노이의 가장 의미 있는 모델의 복원판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노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26년부터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의 유래는 좀 공대생스러운데요. 탄탈륨이라는 그 물질에서 탄을 따오고요. 납합금, 즉 리드 알로이에서 오일을 따와서 탄노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스피커랑은 좀 상관없이 그 탄노이가 예전에 하던 그런 기술 사업 이런 거에서 좀 따왔어요. 참고로 이 기즈모는 기모노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데요. 새롭고 쓸모 있는 기계 장치라는 뜻의 영어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즈모 구독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끄러운 뜻이 아닙니다. 내용은 좀 부끄러운 게 많죠. 이상한 드립도 많고. 자, 탄노이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47년 듀얼 콘센트릭이라는 드라이버 유닛을 개발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듀얼 콘센트릭 방식은 우퍼 안에 트위터가 달린 방식으로 하나의 유닛에서 고역, 중저역이 모두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고역은 귀에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우퍼에서 나는 저역은 귀에 도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설계나 스피커 설계를 잘못하면 고역대와 중저역대 소리가 좀 따로 노는 이런 걸 위상차라고 하는데 위상차가 심해지죠.
자, 그래서 스피커 중에는 이렇게 좀 비스듬히 설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좀 들어가 있고 우퍼는 앞에 나와 있어서 소리가 나오는 속도가 귀에 왔을 때 좀 비슷하게 도달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제품도 있죠. 근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도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해 버리면 이런 위상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노이 스피커는 좀 어디에서 들어도 아주 깔끔하고 음의 흐트러짐이 덜합니다. 오래 들어도 귀에 피로감이 덜하고요. 이게 하루 종일 틀어놓기 좋은 스피커란 얘기죠. 자, 이제 디자인을 좀 더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이 마치 탄노이 상급 모델의 미니어처 같은 디자인이라고 했죠. 좀 애늙은이 같은 느낌? 자, 앞쪽에는 이 캔버스 재질의 그릴이 씌워져 있고요. 이 그릴은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릴을 빼보면, 자, 어때요? 좀 아름답죠? 금색이 좀 많이 쓰여서 좀 고귀해 보입니다. 신제품이지만 마치 한 100년은 된 제품 같은 품격이 느껴지기도 해요. 자, 전면을 보면은 위쪽에 탄노이답게 단 하나의 유닛만 붙어 있고요. 4.5인치 유닛 안에 0.75인치 티타늄 돔 드라이버가 들어 있어요. 자, 이 트위터 안쪽에는 여러 개의 원이 이렇게 보이시죠? 좀 근데 재질이 이게 뭐 황동 재질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자, 유닛의 이 바깥쪽 원 부분도 금속으로 마감했는데 여기도 좀 황금색이 느껴지는 도금을 해서 무척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단에는 골드 램퍼런스를 상징하는 GR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금색 플레이트 위에 모델명과 브랜드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스피커 통에 쓰인 나무는 이 기름을 먹인 호두나무 재질이고요. 모든 제품은 영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물론 영국에서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 요리는 참 끔찍하죠. 영국 그 비행기 기내식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냅킨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영국의 이 나무 가공 기술은 좀 괜찮아요.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고 오래 봐도 뭐 좀 정감이 있는 정겨운 이런 나무 가공을 잘 하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기품이 넘칩니다. 다만 이게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만큼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도 자연스러움이 잘 살아 있어요. 그릴을 저 같으면 이렇게 벗겨 놓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벗겨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게는 한쪽이 4.4kg 묵직하고요. 높이는 두 뼘이 좀 안 되네요. 35.5cm 정도고 가로는 뭐 한 20cm 정도 해서 책상에 올려놔도 좋은 크기지만 용도로 봤을 때는 이게 데스크탑용 스피커는 아니에요. 좀 뭐랄까요, 음악 감상용에 가깝죠. 자, 후면부는 특이하게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 벽 모서리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좋게 설계했다고 해요. 근데 후면부에 이 베이스 리플렉트가 있기 때문에 벽에 딱 붙여 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했어요. 자, 소리를 들어볼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I could 자, 소리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 뭐 녹음된 마이크로 녹음한 음질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리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전체적으로 소리는 정말 좋습니다. 4.5인치 유닛에 한계가 있지만 이 탄노이의 대형기가 들려주었던 것과 좀 비슷한 깊이 있고 맑은 그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뭐 귀 거슬리지 않는 부드러운 소리고요. 자, 오래 들어도 귀가 피로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지만 반면 또 해석력은 아주 좋아요.
두 스피커 사이의 소리 공간이 정말 넓게 느껴지고 앞뒤 공간도 크게 펼쳐집니다.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정의감인데요. 스피커 사이즈에서 느껴지기 힘든 넓은 스테이지가 그려지고 악기가 또 어디에 배치됐는지도 잘 느껴집니다. 자, 음악이 펼쳐지는 공간을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런 듀얼 컨센트릭 방식 스피커는 스테이지가 꽤 넓게 펼쳐집니다. 물론 공간이 이렇게 울려주는 공간이 이 제품은 작으니까 아주 넓다면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좀 크기가 큰 상급기를 선택해야겠죠. 자, 오토그라프 미니는 방 안에, 거실보다는 방 안에 작은 콘서트홀을 만드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클래식이나 관현악도 아주 잘 재생해냅니다. 방에 두면 아주 넓은 공간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그려져서 어디에서 들어도 음상이 잘 잡히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 탄노이 스피커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탄노이 입문기로는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진공관 앰프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진공관에 좀 기분 좋은 배음이 잘 어우러지면 상당히 기름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매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자, 클래식한 디자인의 탄노이 스피커랑 좀 희미한 불빛의 진공관 앰프 그리고 이 턴테이블 이런 게 어우러져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잊혀질 것 같아요. 카드값 빼고요. 그건 안 잊혀져요. 문자로 계속 날아오니까. 자, 스펙을 잠깐 알아보면 재생 주파수 대역은 60Hz에서 20kHz입니다. 임피던스는 8ohm에 85dB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울리기 어려운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리고 패시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앰프가 있어야 되고요. 인티 앰프이든지 뭐 프리파워 앰프든지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하고는 바로 연결할 수 없어요. 추천 앰프 출력은 20W에서 100W 정도인데 베스트 매칭은 한 25W나 40W 사이에 진공관 앰프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EL34라는 진공관이 있는데 이 EL34 진공관하고 특히 좀 잘 맞는, 매칭이 잘 맞는다고 해요. 이게 업무상 좀 필요한 게 또 하나 생겼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노이 오토그라프 미니는 거대한 오토그라프를 축소시킨 디자인과 크기로 북셀프형 스피커와 크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웅장함은 덜하지만 대신 맑고 부드러우면서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크기 때문에 뭐 저역이 꽝꽝 울려주는 스피커는 아니지만 아파트에서도 탄노이의 감성과 무엇보다 그 탄노이의 오랜 역사를 느끼기에는 오히려 장점이 큰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탄노이 제품들은 설치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단점은 역시 북셀프 크기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겠죠. 뭐 뭐든지 가격이 문제입니다. 네. 새해 첫 리뷰였는데요. 기즈모 채널은 참 스피커 리뷰가 많은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귀와 지갑을 열라는 격언이 있죠. 자, 귀와 지갑을 여는 데는 스피커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리뷰를 많이 합니다. 완벽한 논리죠. 자, 그리고 저 같은 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좀 큰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방법은 조용히 집에서 음악 듣는 것만큼 좋은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성세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올해는 좀 욕심은 버리고 좀 후세에게 아니면 신세대라고 하나? 요즘 세대에게 많은 것을 좀 배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